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해주면 정말 좋아져요. 정말 좋아지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늘은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또 활용할 수 있는 치료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물은 온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물은 0도에서 100도까지 고온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진통, 마취, 치료, 우리 몸의 유연성 등등 다양하게 우리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는 치료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돈이 안 든다. 돈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외국에 강의하러도 다니고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다녀보았지만 공통적으로 어느 나라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수건 한 장이면 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천연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천연치료법을 어떤 사람들이 활용하면 좋냐? 염증이 있는 염증성 질환부터 시작해서 관절성 질환까지 다 사용해도 되는데 온냉교차법에 아니면 또 수포치료법 그 다음에 족욕 뭐 여러 가지 등등 있어요. 이런 치료법들을 심지어 복수 있는 분들까지 찬 수건과 뜨거운 수건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혹이 나거나 이런 분들 제가 대만에 갔을 때 많은 환우분들이 강의를 들어오셨는데 그중에 혹이 이렇게 크게 났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그 뜨거운 물 있죠. 뜨거운 물과 찬물을 가지고 수건에 적셔가지고 3분 1분 이런 식으로 해줬더니 이게 실제로 가라앉은 사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되는 분들 다 해당됩니다. 사실은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놓으시면 다 아는 부분 같지만 조금 더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족욕인데요. 족욕이 왜 좋을까요? 족욕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 몸의 많은 세포들이 발바닥, 발 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발, 종아리 이쪽에 굉장히 많아요. 족욕을 할 때 살짝 담그는 것보다는 좀 더 종아리 중간까지 담그는 걸 추천드리는데 보통 정맥을 활동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맨발 어싱하는 것도 좋고 발목 펌핑 운동도 있어요. 펌핑 운동도 되게 좋은데 사실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 뭔가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족욕은 처음에는 내가 기운이 없거나 몸살이나 감기나 힘들 때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족욕을 하실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지근한 물에서 같은 체온에서 점점 따뜻해지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뜨끈한 물에 담그는 것도 괜찮지만 미지근한 물에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뜨겁게 물을 나오는 곳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가지고 조금씩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대면서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유칼립투스를 사용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유칼립투스는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두통이나 감기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족욕을 할 때 땀을 흘려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각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각탕. 우리가 보통 열이 나거나 몸에 몸살이 있거나 할 때 이 각탕 같은 걸 해주시면 좋은데 땀을 단시간에 많이 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때 머리나 목에는 찬수건을 둘러주셔야 돼요. 반드시요. 얼음물로 만든 찬수건 있죠? 찬수건 둘러주셔서 이 열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데이지 않을 정도지만 아주 따뜻하게 뜨끈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유칼립투스도 좋은데 소금 있죠? 굵은 소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굵은 소금들을 넣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순환이 엄청 잘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몸이 냉해졌다 갑자기 추워졌다 하신 경우에는 이 방법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몸의 체온을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액을 묽게 만들 수 있어요. 또 대사를 굉장히 잘 시킵니다. 그리고 위가 안 좋거나 소화관이 안 좋은 분들은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해주시면 소화관이 많이 튼튼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감기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온냉교차법. 온냉교차법은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 최고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돼서 모세혈관이 막힌 분들 있죠. 이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빠르게 효과를 주는데 제가 10수년 동안 자연치유를 강의를 하고 천연치료를 알려드리는데 이 물을 사용한 것에 대한 효과가 정말 컸어요. 빠르고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되게 빨랐는데 온냉교차법은 약간 원칙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 3분 찬물 1분 이렇게 해서 끝날 때는 찬물로 끝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는 거 3분, 찬물에 들어가는 1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찬물은 한 30초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온냉 교차법이 물에 담그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수건을 짜가지고 아픈 부위, 통증 부위에다가 뜨거운 물 수건 한 3분 정도 따끈하게 해줬다가 찬 수건 1분 정도 아니면 30초 정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는데 관절염도 굉장히 괜찮아요. 관절염에도 같은 방식 물을 받아놓고 뜨거운 물 3분, 찬물 30초 혹은 1분까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복부에 통증이 있거나 또 열이 나거나 체했거나 했을 때도 손이나 발이나 복부 쪽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는 외상 입었을 때 다리가 삐었거나 혹은 또 인대가 늘어났거나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온냉교차법 같은 경우는 자주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 부분도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고요. 소화불량에도 좋습니다. 자, 열스포도 있어요. 열스포는 큰 수건으로 뜨거운 물을 묻혀가지고 몸에 두르고 있는 건데,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감기 걸렸을 때 약을 먹지 않고 감기를 이겨내는 그런 자연치유를 했거든요. 약물의 필요성이 거의 없어요. 아주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근데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감기 걸렸을 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떤 걸 해줬냐면 젖은 내복을 입혔어요. 내복을 따뜻한 물에 묻혀 짜가지고 다 입힙니다. 옷을 벗기고 나서 입히고 나서 그 다음에 마른 옷을 입혀놓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옷이 마르면서 열이 떨어져요. 신기하게. 이게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 중에 하나인데, 호흡기 질환, 만성기관지염, 기침, 그 다음에 천식 이런 곳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그래서 폐가 안 좋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큰 수건을 뜨거운 물로 짜가지고 그 수건을 두르고 있는 것도 괜찮고요. 팔 복부까지 덮거나 가슴 등 쪽을 덮으면 굉장히 좋은 천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른 천으로 그 위를 감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수분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몸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나음에 수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번에 해그린동이 얼어서 식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가서 수도관을 녹일 때 가장 빠른 게 무엇일까요? 불로 녹인다, 아니면 뜨거운 물로 녹인다. 뭐가 빠를 것 같아요? 네, 신기하게 여러분 도치란불 켜가지고 막 불로 녹이면 빠를 것 같은데 뜨거운 물만 쫙 버버리면 금방 녹아버립니다. 깡깡 얼었는데도 금방 물이 나와버렸어요. 엄청 빨리 녹습니다. 물에 의한 전도율이 가장 빠르게 비춰져서 그래요.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물에 의해서 체온이 정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체온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이라든지 어떤 문제들을 굉장히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좌욕도 굉장히 좋습니다. 좌욕. 우리가 앉아서 반신욕이라고도 하죠. 이 좌욕 같은 경우도 복부나 골반에 만성 염증, 변비, 치질 이런 곳에 좋아요. 특히 치질이 있는 분들도 좌욕을 꾸준히 하잖아요. 치질이 거의 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좌욕 같은 경우는 천식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천식 같은 이런 질환들, 기관지염이나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도 샤워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물에다가 숯가루 있죠. 숯가루를 풀어가지고 목욕을 시킨 경우도 있고, 특히 암 통증이 있는 분들, 암 말기나 암 통증이 있는 분들도 숯가루를 많이 욕조에 풀어서 목욕을 시킨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집에 있는 욕조에다 하면 안 닦이니까 싼 욕조 있죠. 인터넷 보면 몇만 원짜리 욕조가 있어요. 이동식 욕조, 플라스틱 욕조에 사가지고 거기에 배꼽 정도의 물을 담고 숯가루를 한 500g 혹은 또 1kg 정도에 넣어서 아주 뜨겁게 해서 목욕을 시키면 통증이 굉장히 많이 경감이 되거나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오십견 있죠. 오십견. 제가 대만에 갔을 때 오십견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약을 가지고 자연치유를 할 수는 없으니까 천연치료를 시키는데, 이 오십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한 번 해서 해결은 되지 않지만 오십견은 계속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올라가잖아요. 정말 신기한 게 얼음 되게 좋아요. 근데 종이컵에다가 얼음을 얼려 놓는 게 좋아요. 종이컵에다 얼음을 얼려서 냉동실에다 얼려놨다가 종이컵을 찢으면서 얼음이 녹잖아요. 그러니까 찢어서 종이가 닿지 않도록 해서 시계 방향으로 한 10번씩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수건으로 물을 살짝 닦고 환자분에게 팔을 돌리라고 해요. 한 10번 정도 돌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그 얼음을 가지고 여러 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하루에 한 번씩 매일 해주면 오십견이 정말 좋아져요. 정말 좋아지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려놨다가 얼음을 가지고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통증도 빨리 사라지고 회복되는 분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꾸준히 해줘야죠.
꾸준히 해줘야 되고, 처음에 반응은 차갑다라는 반응이 들고, 두 번째는 약간 애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찬 걸 해보시면. 그 다음 나중엔 따갑다라는 느낌까지 들고, 그 다음에는 전혀 감각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나서 시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걸 저도 이제 해봤거든요. 제가 50견이 없었지만 제가 해봐야 다른 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50견 환자들에게 정말 좋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절염 하는 분들은 뜨거운 물, 찬물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냉수욕도 정말 좋습니다. 냉수욕은 여러분들이 냉수 마찰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한 1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냉수욕을 했었고, 한 2년 이상을 냉수욕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하고는 있는데, 제가 어느 정도에서까지 했냐면 강원도 산에 가서 한겨울에 얼음 속에 있는 물을 가지고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냉수욕을 한 몇 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은 활력이 좋아진다. 사람이 멍할 수가 없어요. 진짜 굉장히 뇌가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이나 저녁에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회전이 잘 되는 느낌 받았고,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져요. 근데 제가 냉수욕하는 1년 동안 비누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때가 별로 안 껴요. 그리고 냉수욕의 유익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입니다. 우리 몸속에 한 5리터 가까이 되는 이 혈액이 온몸에 순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냉수욕이라는 게 냉수 마찰, 냉수 물을 뿌리는 것들, 그 다음에 욕조에 들어가서 있는 건데, 욕조에 들어가서 있으면 체온이 너무 떨어지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추천하고 싶은 거는 수건을 짜가지고, 찬 수건이에요. 이건 다 하실 수 있어요. 짜서 심장과 가장 먼 곳부터 발이나 손, 얼굴 이쪽에서부터 심장으로 가까워지게 하시면 좋습니다. 고혈압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심장에서부터 하면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먼 곳에서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팔, 다리, 허벅지까지만 하는 게 훨씬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수치료들은 제가 뭐 10년, 20년 가까이를 봐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안전이 검증된 것을 말씀드린 거고, 냉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찬물을 끼얹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위험하거나 부담될 수 있으니까 찬 수건을 가지고 먼 곳부터 하시고, 몸이 약한 분들은 허벅지까지만, 그리고 어깨까지만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이 아니고 물을 짜서 하니까 이제 방에 오셔서 하셔도 되니까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폐물이 굉장히 빠르게 배출될 수 있어요. 이 노폐물들은 여러 기관에서 해독이 됩니다. 간, 신장, 대장, 폐 이런 곳에 해독이 되지만 피부에서도 해독이 됩니다. 피부를 통해서 나오는 노폐물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고요. 우리가 보면 냉수 마찰이나 냉수욕을 하면 몸이 순간적으로 더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체온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체온을 올리는 보일러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것을 활성화시키다 보면 몸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표면에 피가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살살 이렇게 문질러주면 선홍빛 피부를 갖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소화관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위장에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장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최고의 치료법이 될 수 있는데, 역시 냉수욕도 돈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냉수욕도 해주시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좋은 뇌를 갖게 될 수 있어요. 굉장히 맑아집니다. 뇌가. 해보신 분들만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거나 공부가 안 될 때 하시는 것도 좋고, 생각이 너무 많았을 때,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나중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을 때 냉수 마찰 해보세요. 스트레스가 쫙 가라앉는 것 느낄 수 있어요. 산소도 많이 들어오니까. 자, 그 다음에 두통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 아플 때 종종 다른 거 하지 않고 냉수욕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두통이 있을 때 냉수욕을 하면 혈액이 뇌에 몰렸던 것이 다 분산이 되니까 두통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질 수 있고요. 체력도 강해져요. 냉수욕을 짧은 시간, 5분, 뭐 3분 이렇게 해도 우리가 한 달리기 100m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체력이 소비가 될 수 있어요. 칼로리도 소비될 수 있고, 체력도 강해지고, 폐도 강해지고, 그래서 냉수욕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심장병 환자분들은 온수욕이 더 나아요. 심장이 안 좋은 분들, 심장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물을 사용하다 보면 모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공이 열렸다 닫혔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잠을 자거나 찬물을 사용하면 감기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감기에 걸리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노폐물이 많아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한 가지는 추워서 걸리거나 차가워서 걸리는 게 아니고 피부에 모공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시간차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뜨거운 방에 있었다가 찬 곳에 가면 열린 모공 속으로
찬 공기가 들어왔을 때 걸리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찬물 목욕과 냉온 치료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시간을 두고 밖에 나가시는 거, 외출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찬물로 목욕을 하면 모공이 닫혀서 그냥 바로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뜨거운 물을 목욕하고 나면 옷을 잘 입고 나가셔야지, 피부를 많이 노출시킨 채 나가면 감기 걸릴 확률이 좀 있어요. 냉수욕을 하면 좋은 시간들, 아침 시간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잠들기 1시간 전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 예전에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냉수욕 딱 2주 하고 나서 불면증이 사라진 분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각성시킬 것 같은데 오히려 몸을 순환을 시켜서 잠을 잘 들게 하더라고요. 꼭 인식시켜 주셔야 할 게, 처음에는 심장이 놀라지 않게 하셔야 돼요. 한번 나중에 기분 느껴보세요. 엄청 컨디션 좋아집니다. 근데 절대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냉수 마찰만 해도 정말 좋아요. 냉수 마찰 뭔지 아시죠? 냉수를 뿌리는 거 말고, 그러니까 끼얹는 거 말고 찬 수건을 가지고 피부를 문질러 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살살 문질러 주면 나중에 변화를 보세요. 색깔이 다 붉은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선홍빛으로 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정말 좋고요. 냉수욕을 하고 뜨거운 방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약간 체온을 올릴 정도의 시간을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